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빠숑님의 신간,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우리 빠숑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서 유라야 늘 건강하자, Good luck to your lif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은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인재 리뷰를 하게 돼요. 요즘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고수들은 주택 시장이 아니라 뭘 보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아파트의 대체 투자 수단이 될 오피스텔, 아파텔, 지식산업센터, 꼬마 빌딩, 토지 등등 요즘 급부상한 트렌드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갭투자. 갭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매도 시점에 매수 가격 대비 집값이 상승한 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가 됩니다. 투자 기간 내에 전세금 상승으로 투자 금액 전체를 회수하게 되면 수익률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별표할게요. 수익률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갭 투자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을 5억에 샀어요. 전세를 4억에 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세가 많이 올라서 5억에 났다. 그러면 투자금 전체를 회수해서 투자금이 0원이 된 상태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률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한대의 개념이고요. 1원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것의 단점은요.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에 전세가는 하락할 수 있어도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어요. 막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줄줄줄 갑자기 입주를 합니다. 이사철도 아닌 때에도 입주 물량이 터지면 전세가 하락이 좀 가팔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주부들, 학부모들은 학기 중에 잘 이사 안 갑니다. 보통 겨울방학, 학기 시작하기 전에 못해도 여름방학 이런 때 이사를 가지 9월에, 10월에 이사를 한다거나 4월, 5월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것도 입주 물량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세는 하락할 수 있어도 매매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전세가 빠지는데 옛날에 전세가 빠지면 매매가 같이 빠졌어요. 왜 이제는 오를까? 아파트가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90년대 지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90년대 지은 거랑 2020년대에 지은 거랑은 상품의 가치가 너무 달라서 그냥 이름만 아파트지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아파트,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너무나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를 팔고 헌아파트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집을 보고 사전 점검 같은 거 할 때 와, 집 좋다. 와, 커뮤니티 시설 좋다. 혹은 집들이 하고 나서 우와 여기 되게 좋다 하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서울의 중위권 지역의 준신축 아파트는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상급지는커녕 매도한 아파트를 다시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상급지로 점프하기는 고사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여유저축자금이 없다면 동급지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사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팔면 세금 내고 팔면 대출 갚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여러 지역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 지역을 볼 때 매물 파악하는 법.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곳은 수도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지자체 특화 사이트인 사랑방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네이버만 보지 마시고 좀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죠. 저 여순광 이런 신문도 있어요.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매물이 더 많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는 전세 매물이 없으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물량이 많이 나온 단지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전세 매물이 많게 되면 투자를 하기에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는 거 중요하고 전화통화라도 해보시면 좋겠죠. 인구가 30만 명이 되지 않은 소도시 목포의 경우 주택 시세의 등락이 공급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입주 물량이 생기면 흔들려요, 금액이. 아마 뭐 오룡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그동안 입주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입주가 거의 끝나자 반등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한 동네 중에 하나고, 뭐 매물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혹은 너무 많이 매수를 해서 뭐 전세가 조금 어려웠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2022년에 640세대, 2023년에 404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자, 이 물량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 곳도 있겠죠. 자,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부동산 공부고 실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소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 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봤던 게 이제 썩빌, 극초기 지역 투자, 썩은 빌라란 뜻이죠. 오래된 빌라. 그러니까 금액이 저렴하겠죠. 이 썩은 빌라가 왜 뜨게 됐냐면 거주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새 아파트가 되면 재개발이 되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아파트 동호수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상승을 하는 거죠. 재개발 구역에 투자 수요층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2020년 가을경에 최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시작한 썩빌의 투자 시세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도 1억 원 선까지 큰 어려움 없이 상승을 했어요. 지방도 뭐 마찬가지고요. 종부세 많이 나오고 취득세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낮고 오래되고 하지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썩은 빌라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썩은 빌라라 하더라도 에이씨 이거 얼마나 오르겠어. 아니면 1억 올랐네? 팔까? 라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통해서 혹시 이 지역이 정말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 지금 투자자들이 얼마나 진입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에 많이 다녀서 내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관악구의 외지에는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 주택이 많다고 아는 사람들도 제법 될 겁니다. 하지만 2021년 5월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공주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인가요? 네. 1억 원 이하 공주하니까 이제 프린세스 생각이 나네요. 공주가 1억 원 이하의 매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라고 해요. 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2021년 5월에 인상되기 전에는 이런 1억 원 이하의 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하고 관악구뿐이 아니죠. 서울 전역에도 그렇고 지방도 뭐 말할 것이 없이 많습니다. 취득세 1.1%로 가져올 수 있는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이 왜 트렌드인지 꼬마 빌딩이 왜 트렌드인지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지역을 직접 임장을 가서 몇 년도 몇 월에 임장을 갔을 때 이 지역이 어땠다라는 임장 노트가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을 다 다닐 수 없고 이 모든 상품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빠숑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최근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